소윤아 소윤아 여기서 맞지? 뭘 하는 거야? 말라붙은 목소리로 부른 이름. 30년 가까이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그날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눈앞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숨을 삼킨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던 입꼬리, 오뚝한 콧날까지 단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제가 30년 전 세상에 맡기고도 매일같이 그리워했던 딸 소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흔들렸고 회장의 표정 역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놓여 있던 건 고작 커피 한 잔. 하지만 그 잔에서 풍겨나온 향기가 3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밤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했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밀대를 들고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오는 찬바람에 목을 움츠리며 천천히 손에 익은 동작으로 바닥을 훑어내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커피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시나몬 향이 은은하게 풍기고 그 아래로 고소한 콩물의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지요. 그 순간 저는 손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제 딸 소윤이에게만 해주던 음료, 우유에 보리가루를 섞고 콩물을 아주 살짝 넣은 다음 마지막에 시나몬 가루를 가볍게 뿌려주던 그 한 잔의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레시피를 알 리 없었습니다. 소윤도 제 곁을 떠나기 전까지만 그 음료를 마셨고 이후로는 저도 다시 만들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커피를 이 회사 회장이 직접 주문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바리스타가 말하길 회장님이 매일 똑같은 레시피로 시키세요. 우유 거품에 시나몬 살짝, 콩물 한 방울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그 조합을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바로 이 회사의 회장 유정민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유정민 회장의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가 회의실에서 나오는 시간마다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며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과 그가 그 커피를 마실 때의 묘한 표정을 보며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마음,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 저는 그 잔에 담긴 회장의 감정이 무엇인지 어쩌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본사 간부 회의가 끝난 늦은 오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유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로비를 가로질러 바리스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레시피로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은 채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커피를 건네받고 조용히 향을 맡던 유진. 그 아이는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온하면서도 아련하던지 저는 그 아이를 향해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이름도 어떤 얼굴도 모르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은 잊히지 않더군요. 유진이 커피잔에 입술을 대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댔습니다. 이 맛 이상하죠.
너무 익숙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에서 묻혀있던 무언가가 울컥하고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아이일까? 소윤이가 맞다면 왜 이 회사에 있는 걸까? 어떻게 이 회사 회장과 함께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뒤엉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진을 자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한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가 어딜 가는지, 누구와 얘기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뒤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뒷담화가 들려왔습니다. 유진 씨는 회장님이 직접 발탁한 케이스래요. 고아원 출신인데 회장님이 후원하던 곳에서 데려왔대요. 그런데 유진 씨도 이상하게 회장님만 보면 말투가 달라지더라고. 고아원, 그 단어 하나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윤이는 제가 직접 맡겼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버거웠고 그 아이에게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꼭 다시 데려오자. 그렇게 약속하고 아이를 맡겼던 곳. 하지만 제가 다시 찾아갔을 땐 그 고아원은 이미 없어지고 아이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이 입양한 유진이라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제가 세상에 다시 맡겼던 그 소윤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아이를 입양한 사람이 바로 저를 버렸던 그 남자 유정민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잔인하게 돌아와 우리 셋을 다시 마주보게 만든 걸까요? 사람은 쉽게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 커피 한 잔으로 다시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닫은 뒤 저는 한참 동안 혼자 서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아직도 코끝에 맴돌았고 심장은 어쩌면 이 건물 전체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뛰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거의 마시지 않던 소주를 종이컵에 따르며 과거라는 이름의 고장난 시계가 머릿속에서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32해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겨울이었고 눈이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저는 그날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도 없고 산모도방도 없던 시절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그 아이를 감싸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반을 함께 살았습니다. 소윤이는 건강했지만 약간 늦대었고 밤에 자주 울고 식탐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가게 일을 병행하기엔 당시에 저로선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찼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고아원을 선택했습니다. 잠깐이야 잠깐만 맡기자. 언젠가는 꼭 데리러 오자. 그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보육원에 입소 서류를 작성했던 저. 그리고 정문을 나서며 등 뒤에서 들리던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시 찾기 위해 모은 돈을 들고 보육원을 다시 찾았을 땐 그 보육원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고 기록도 연락처도 모든 게 허공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주변의 고아원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신문 공고도 내보고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소윤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월은 흘렀고 제 삶은 찾지 못한 딸이라는 그림자를 가슴에 품은 채 그저 버티며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유정민의 양딸로 이 거대한 프랜차이즈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한 채 제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렇다면 유정민은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도 그 시절 저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커피 레시피를 고집하던 그의 이유, 유진을 바라볼 때마다 담긴 그 묘한 눈빛, 모든 퍼즐이 제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정식 퇴근 시간 이후 본사 17층 회장실이 있는
복도에 올라갔습니다. 청소 용구 카트를 끌고 마치 순찰 도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그 사람을 마주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정민은 그날도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그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나몬 향과 콩물의 고소함, 제가 만든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회장님, 잠시 괜찮으시다면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유정민은 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짧은 눈맞춤이 오갔고 저는 순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끈 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시죠.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어느새 나이 들고 굳어진 저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드시는 커피 직접 레시피를 주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작게 흔들렸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래전에 좋아하던 맛이었습니다. 혹시 그 커피 누구를 기억하면서 드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정적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짧은 시절이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준 한 잔의 음료였죠. 따뜻하고 부드럽고 뭔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맛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웠습니다. 당신은 떠났고 책임지지 않았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맞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30년 만에 서로의 기억이 같은 지점에서 맞닿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웠고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잠시 맡겼다가 다시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아이도 기록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정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입양증명서, 유진의 이름이 그 위에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일 줄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서류를 부여잡고 그대로 무너질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찾기 위해 10수년을 살아왔는데 그 아이가 제 눈앞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바로 저를 떠났던 그 남자였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2번, 3번 찢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잘 자라줬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물음에 유정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진실을 전할 시간이라는 걸.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당장 찾아가 내가 너의 엄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지금의 삶이 있고 위치가 있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시 이 기회를 놓치면 아마도 평생 후회로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진이 자주 가는 사무동 카페 한켠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유진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진 씨, 제가 조심스레 말을 걸자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청소 이모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밝게 웃는 얼굴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그 속에 제가 낳고 사랑했던 그 아이의 미소가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은 유진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자 저는 준비해온 오래된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제가 고아원에 아이를 맡길 때 사용했던 서류, 딸아이의 이름이 적힌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걸 받아들고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진을 손에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제 어릴 적 사진이에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건 당신의 기록이에요. 제가 30년 전 당신을 맡겼던 보육원의 입소 서류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신을 낳았던 당신의 엄마입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꼭 전해야만 했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조용히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던 끝에 물었습니다. 그 커피, 그 시나몬과 콩물 넣은 레시피,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너 어릴 적 매일같이 타주던 음료였단다. 넌 커피를 마시지 못했지만 그 향은 좋아했었거든. 유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만에 그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날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기억날 것 같아요. 그 향? 엄마 품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본사 로비 한켠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정숙 여사님, 퇴직식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누구보다 조용히 일만 해오던 제가 퇴직식이라는 걸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매일매일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유진도 유정민도 아무 말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엔 무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직식 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높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시간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단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작은 박수를 쳐주며 저를 맞이했고 그 앞에는 유진과 유정민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밝은 미소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울고 말았습니다. 유정민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회한과 진심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사를 떠나 도심 외곽의 작은 골목에 조그만 카페를 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향기만큼은 누구보다 특별했습니다. 유진은 퇴근 후 가끔 들러 바리스타 일을 도왔고 유정민은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와 그때 그 레시피로 커피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이젠 이 향을 그냥 커피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은 잔인했지만 끝내 우리를 한자리에 다시 불러 모았고 그 향기로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말보다 기억보다 더 오래 남는 무언가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저에게 그것은 한 잔의 커피 그리고 30년 만에 되찾은 딸의 미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